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사람들만을 뽑는 이유와 그 트럼프가 자기 사람들을 뽑았으면 인선에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다기보다 민주당이 공격을 많이 받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쪽에 줄을 잘 대야 되냐 이런 게 있는데, 한국 경제, 이런 트럼프가 자기 사람들을 뽑아서 미국, 요번에 트럼프 정권을 운영할 때 한국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거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했었어요. 했는데,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중간에 그만두게 됐는데, 그만뒀다기보다 걔들이, 예, 반갑습니다. 이념하고 안 맞아서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 때는 제가 88학번인데, 저희 때는, 한 총련이 NL, 우리가 말하면 걔들이 이제 잡기 시작했죠. 임종석 이후로부터. 임종석이 우리 세대니까, 우리 약간 위에 세대니까. NL, 주사파라고 하죠, 보통. 민주. 그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족, 민주, 주사파라고 하는 보통. 한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자의 민족이나 그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데 PD라고 있습니다. 민족민주주의라고 하죠. 원래 PD가 사실은 막스 이념에 더 가까운, 막스 이념을 잘 개성하고 있고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국적, 민족에 상관없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중들이 해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민중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게 바로 체제는, 경제 체제는 공산주의, 사회 체제는 사회주의로 가야 한다. 그때 당시에 저희 때만 해도 제3세계들은 거의 다 사회주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주의가 많았는데 이 두 개가 싸웠어요. 싸우다가 결국에는 NL 주사파로 갔죠. 주사파라고 불린 NL로 갔죠. 주사파가 원래 지금은 주사파로 불리고 있지만 우리 그때만 해도 주사파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뭐 간첩이 들어왔니 많이 했는데 그건 다 지나간 이야기고 쓸데없는 이야기고 뒤에 NL이 세력이 약해지면서 그쪽으로 영향을 받은 거지 주사파를 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민중민주주의 PD 쪽 계열로 공부했었고, 운동해서 사회 활동을 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야당이죠, 야권. 원래는 보수 쪽이 아니었는데, 저는 민중민주주의 할 때 안 좋았던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경제 체제가 제가 자라면서, 20대까지 자라면서 겪어보는 경제 체제를 생각해 보면, 공산주의는 말이 안 맞았거든요. 저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공산주의는 말이 맞는 체계가 아니다. 인간의 본성이 나부터도 좀 더 좋은 걸 갖고 싶었는데, 저는 20대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내보다 능력이 좋은데 왜 내가 니하고 같이 가야 되나? 그때부터 생각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생각했었거든요. 아니, 내가 당연히 공부를 니보다 잘하고 내가 니보다 힘이 센데 당연히 내가 많이 가져야지. 내가 너한테 베풀 수는 있지만, 내가 너한테 나눠줄 수는 있지만, 달라고 강요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니하고 나랑 같이 하지 마라. 야, 내가 니보다 힘도 좋고, 니보다 능력도 좋고, 내가 니보다 밥도 많이 먹고, 내가 니보다 활동력도 많은데, 왜 니하고 내가 똑같은 놈을 써야 되냐? 내 능력으로 버리는 건데. 능력주의를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안 맞다. 대신에, 내가 버리는 만큼 100%는 주겠다. 근데 싫어하잖아요. 100% 주는 걸 싫어한다고. 배풍을 받아라. 제가 PCG 운동 이런 거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래, 알았어. 가부장적인 제도 좋아, 알았어. 남성 위주 좋아, 알았어. 알겠어. 또 성소수자 아니면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 알았어. 그래, 우리가 챙겨줄게. 너희는 소수고 우린 다수다. 다수의 뜻을 따르라. 아니면 요구를 똑같이 해달라 하지 마라.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학교 나와가지고 사회활동을 지금까지 쭉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본주의도 안 되겠구나. 한계가 너무 많다. 왜냐하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챙겨야 되잖아요.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 챙김으로 인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불필요한 사회 비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문제들이었거든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간단하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비용, 그리고 사회가 너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골치 아파졌어요. 아니, 다양한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주 원리에서도 복잡화 다양한 좋은 게 아니에요.
우주 원리에서 복잡하고 다양해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분열의 말기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시작가 있고 시작과 말차가 있겠죠. 시작이고 끝이 있겠죠. 우주 원리에서도 그 세상의 끝자락에 가면 모든 것이 분열되고 발전되고 다양해집니다. 분열, 발전, 다양함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그런 겁니다. 큰 주역이랑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트럼프가 말했던 것들, 딱 처음이 뭡니까? 첫 공약이 뭡니까? 내가 1번을 한다는 게 뭡니까?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1번. 대통령 되고 나서. 이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거 하고 정부 효율화, 그 도치 있잖아요. Development of 뭐 갓, 뭐 있더라. Develop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그러니까 도치, 줄이가 도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그 공화당 이번에 경선 후보하고 둘이 같이 대장됐더라고요. 정부 효율화위원회에서 정부 부처를 줄이려고 하고 예산을 줄이려고 하죠. 그중에 제일 큰 것이 불필요한 복지 예산입니다. 불필요하게 나가는 복지 예산. 1년에 100만 명 가까이씩 들어오던 그 불법 이민자들을 관리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어쨌든 쫓아내지 않았잖아요.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노숙하고. 근데 걔들은 월에 몇십만 원씩 거의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이상씩 인당 받아가요. 일단 미국의 불법 이민이지만 불법으로 들어오지만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동안 그 돈을 줬단 말입니다. 현찰을 주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생기면서 정부가 비효율화됐던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도 그런 부서 하나 있죠. 대표적인 거. 여성부. 엄청나게 할 일 없는데 돈 많이 갉아먹는 사람. 저 이러면 하여튼 문소리 들을지 알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 많은 거 딱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꼽습니다. 국방부. 눈먼 돈 제일 많이 나가는 국방부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압니다. 국방부.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예산에 심하게 말하면 절반 이상을 엉뚱한 데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유용되는 거예요. 술값, 하여튼 판공비 이런 걸로 유용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법무부, 법원들. 그까지 이야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대표적으로 여성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회적 약자, 불법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 받아들여서 우리는 포용을 베풀자. 그들도 삶이 힘드니까 온 거 아니냐. 자기 나라 삶이 힘드니까 탈출을 했는데 그 사람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도와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오라고요. 그 나라가 살기 힘들면 탈출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그 나라에서 쿠데타를 하든 혁명을 하든 죽이든 살리든 그 나라를 바꿀 노력을 최소한 하라고요. 왜 남의 나라에서 배를 끼치냐고요. 저는 한국에 난민 받는 거 싫어하는 이유도 저는 반대론자입니다. 그리고 난민이나 이민을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연 생태계 파괴될 때 우리가 한국이란 사회 아니면 어떤 나라 사회에 적응되어 있지 않는 다른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생태계가 무너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베스길, 블루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반대가 현상이 미국에서 발생했죠. 우리는 가물치를 식용으로 먹잖아요. 요즘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 때, 제 어릴 때는 집에서 항상 어머니는 잉어하면 가물치 구워 드시고 우리는 짱어 구워 먹고 항상 그게 잉어는 같이 먹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항상 일반화되어 있었거든요. 여름에 항상 많이 먹었습니다. 겨울엔 곰탕, 여름엔 짱어탕. 근데 그게 미국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태계 우리가 지금 황소개구리한테 느끼는 포식자가 돼가지고 생태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죠. 골치 아프다고 하잖아요. 안 먹으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해 갔던 따도 했던 생선 민물고기가 있어요. 무슨 잉어 같은 게. 그래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큰 문제를 일으키죠. 바로 이런 겁니다. 기존의 생태계에 어떤 것이 빠져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황소개구리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캐피바라 풀어놨다가 캐피바라가 아니지 뭐죠? 그런 거 맞나 이름이? 캐피바라 맞을걸요 아마? 한국에 잡히는 게 그런 게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서울의 인근의 구피천 같은데 열대어를 그냥 풀어놓으니까 열대어들이 번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불법으로 들어와다 보니까 한국의 생태계를 파괴한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세계도.
불법 이민자들이 한 해에 몇십만 명씩으로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망한 일본 케이스가 있잖아요. 유럽,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스웨덴은 지금 대표적으로 복지 최고 국가는 스웨덴인데 지금은 복지가 이거 됐죠. 유럽에서 제일 살인율이, 범죄로 인한 살인율이 제일 많은 곳이 스웨덴이 됐어요. 그거는 뭐 자료가 많으니까 찾아보십시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지금 히스패닉, 남미에서 올라온 거 말고도 중동에서 넘어오고, 옛날부터도 많이 갔었어요. 중국 이민자들 불법으로 많이 가고, 그 베트남도 많이 가고, 인도도 많이 가고, 전 세계에서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긴축 재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 제대로 힘을 못 썼으니까. 근데 바이든이 잡아가지고 엉망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 한마디 미친 인간이 퇴임하기 한 달도 안 넘는 놈이 노ang 부린다고, 꼬장 부린다고 우크라이나 미사일 준다는 거 보세요. 바로 미사일 준다니까 바로 지금 러시아 어떻게 합니까? ICBM 바로 날리잖아요. ICBM 뭐 약간 작은 거지만 지금 날린 건 뭐냐면 경고거든요. 요번에 핵탄 앞에 탄두를 안 싣고 그냥 날린 거예요. 그 비싼 거를. 하지만 핵탄도 실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너 까불면 핵탄도 싣겠다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하나 도시 하나 날려버릴 수 있다는, 키우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다는, 왜 그거를 방공망을, 지금의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잡을 수가 없어요. 미국은 어떻게 가능하겠죠.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 바이든은 그냥 노역이에요. 노역. 판단 연계서 침해, 이게 맞는 거고, 미국이란 나라의 경제에 대해 신경 안 쓰겠다는 거죠. 그냥 쉽게 너 트럼프 너가 싫어. 한번 당해봐. 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뽑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도 회사를 하거나 제가 만약에 뭐 정치를 한다 했으면 내 사람 뽑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사람은 내 사람을 뽑아야 내 뜻을 이해하고 내 뜻대로 국정을 이끌어 갈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요번에 법무부 장관에 뽑혔던 하원 의원은 8일 만에 사퇴했는데, 그거는 문제가, 물론 트럼프가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모르진 않았지만 그냥 뚫고 나갈랬는데, 이 좀 뭐가 안 좋았던 게 미성년 성추행 사건에 걸렸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건 저도 노하는 겁니다. 미성년자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그게 법무부 장관을 할 사람이 탈시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좀 심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냥 본인이 사퇴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강성을 고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캐비넷이라 해가지고 자기 인선, 내각 인선을 고를 때는 2배수, 3배수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다 있기 때문에 플랜 C까지 보통 뽑습니다. 3명까지 생각해두고 이 3명이 그냥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제일 잘 뽑은 사람들 있죠. 사실은 차르라고 하는 이민정책, 자기가 진짜 추진해야 될 거, 경제정책, 이민정책과 정부 효율화가 같은 맥락인 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불법 이민을 막고 안에 있는 걸 다 쫓아내면서 비용이 어떻게 들더라도 그 비용은 정부 효율화, 정부에서 부처를 줄이고 하는 데서 이렇게 쌤 하겠다는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부에서 있는 정부 부처가 실제로 우리를 지금 여가부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여가부를 폐지시키고 여가부를 통폐합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회복지는 다른 국가로 나눌 수 있고 여성 문제는 다른 행정부에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쭉 줄이고 여가부 통째로 이상하게 사용됐던 몇 조씩 사용됐던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 쓰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정부에서는, 미국의 정부는 그거죠. 정부 효율, 한마디로 미국 정부에서 잘라내는 그 정부 직원들을 연금 줄 거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나갈 때까지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그 비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한테 밥 먹이지 않겠다는 거. 왜 걔들을 밥 먹이냐고. 저도 반대입니다. 왜 길거리에서 노숙한 애들 왜 해줘야 되냐고요. 미국이란 나라의 가치관에 동의하고 미국이란 나라에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가치관에 동의를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망을 쳐왔잖아요.
저는 도망치지 말고 거기 싸우라는 거예요. 죽든 말든 거기 싸우고 너가 나를 바꾸다 하다 안 돼가지고 너희가 나면 우리가 공감하면 뭐 받아주겠지만 왜 불법으로 함부로 넘어오냐는 겁니다. 한국은 그나마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래도 넘어오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제일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증가한 게 태국입니다. 태국. 어디로 온지 아십니까? 제주도 왔다가 바로 섬에 탈출하잖아요. 배 타고. 알고도 못 막는 겁니다. 그전에 이미 중국 많이 와 있었고.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국은 물밀듯이 들어오잖아. 텍사스 맞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트럼프가 자기 사람들 뽑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트럼프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진짜 현실적입니다. 미국은 그레이터 위대한 나라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많다. 다시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고 미국 1등이 되는 게 자기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1등이 되면 자기도 좋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있고 자기 자식들이 살아야 되는데.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미국 1등 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1등 만들 수 있는 자기 임기 4년 동안 제일 필요한 게 뭐냐? 1번이 뭐냐? 암세포 잘라내는 거. 민주당이 퍼질라는 똥을 천 치우는 거. 그 뭐냐? 이상한 관대한 뭐 인권주의, 휴머니즘, 복지 이런 거 다 불필요하게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맞습니다. 회사에서 회사가 효율화 시킬 때는 먼저 회사가 안 되는 회사 망해가는 회사 살릴 때는 제일 먼저 민적 불필요한 경비 줄이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시켰을 때 얘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 내가 20년, 30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4년 만에 내가 성과를 내야 된단 말입니다. 4년 만에 성과를 내고 4년 만에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성렬이 보세요. 4년 만에, 2년 만에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었잖아요. 망하게 했잖아요. 제가 늘 망하게 했지만.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하려면 당연히 자기 사람 뽑아야 됩니다. 자기 사람 뽑고 자기의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 뽑아야 되는데 한국은 준비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동생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놀란 게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쓰고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 경제정책이나 국가정책을 밀고 간다고 하는 것을 이미 올해 선거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공표해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뜻을 한게 두고 일론 머스크도 합류를 한 거예요. 원래 일론 머스크는 앞전까지 트럼프 욕하던 사람이었어요. 저 바이든 때까지만. 바이든 중간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지자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이 정권을 지지해가지고 국가 경제가 잘 되고 자기 회사가 잘 되길 바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섰죠. 그러면서 여기 전력을 투자했잖아요. 몇천억 했잖아요. 조 단위까지 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그 정도 썼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추측이 아니라 나와 있는 자료를 다 모아보면. 트럼프가 자기 사람을 뽑아서 자기 일을 하겠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이것을 읽고 트럼프가 된다고 확정을 딱 내려가지고 올 초부터 시작했던 그룹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도 거래하는 동생 회사에서 거래하는 그룹인데 현대자동차. 요번에 현대자동차 가을 이제 개편 있잖아요. 사장단 개편했을 때 제가 놀랐어요. 처음에 동생이랑 밥 먹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야,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진짜 미국이 신경을 많이 쓰려는 것 같다. 왜냐면 현대자동차 사장단에 그 스페인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북미적, 그러니까 스페인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계속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현대자동차 사장단으로 앉혔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리고 그 사람 미국 통이거든요. 미국과 유럽을 다 파악하고 있고 이제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간다는 걸 제대로 알고 있었구나. 현대자동차 대단하다라고 하고 동생이 뭐 설명해 주는 걸 자료를 보는데 사장이 한 명 더 있더라고요. 사장이 2명이냐? 이러니까 2명이. 근데 이름 많이 본 이름이더라고요. 성김. 저는 성김이라서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요. 진짜. 동명이인. 성김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앞에 트럼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원래 이 사람 행정가잖아요. 행정가.
북한 통이고, 성김, 한국계입니다. 한국말 할 줄 알고, 뭐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입니다.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뭐 했습니까? 김정은하고 할 때, 문재인하고 할 때, 그 모든 대북 업무를 다 맡아 했던 실무진입니다. 이 사람이 현대사장 맞나니까, 내가 아는 그 사람 맞더라고요. 야, 줄 제대로 섰다. 그래갖고, 이번에 그러니까 사장단 인선을 할 때 이미 선거 전에 사장단 인선을 하잖아요. 이미 인선에 발표를 이때 하는 거지. 그래서 줄 제대로 섰네. 야, 근데 역시 배팅 정말 잘했다. 앞전에 제가 삼성동에 그것도 배팅 정말 잘했는데, 정말 잘했다 했는데, 형님아, 더한 게 있다니까. 뭔데 했더만. 사실은 올 초부터 현대자동차에서는 성김을 고문으로 앉혀놨더라고요. 회사 고문으로 위촉해서 앉혀놓고 있다가 고문을 사장으로, 그러니까 보통 고문이, 외부인사 고문이나 이런 사람은 감사는 사장으로 앉히지 않습니다, 원래. 현대는 트럼프한테 올인을 했구나. 처음부터 올인을 했구나. 트럼프한테다가 완전히 그걸 걸었구나. 그래서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자기 현대의 일을 해줄 수 있는, 로비를 해줄 수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골랐구나. 성김. 트럼프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고문으로 두고 있다가 트럼프 되자마자 바로 사장단에 앉혀가지고. 자, 그럼 간단하게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인 그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삼성 팔고 현대는 무조건 사라. 현대는 무조건 앞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간다. 현대는 무조건 올라간다. 오늘 지금도 올라가지만 현대는 무조건 올라간다. 아, 옛날에 그 재산쌤 박도사가 했냐 이거 맞구나. 재산쌤 하신 말씀 맞구나. 현대와 삼성이 명운이 어떻게 갈린다는 거. 진짜 성김이라는 사람을 미리 회사의 고문으로 위촉했다가 사장난을 해서 이제는 현대자동차 두 명이 다 미국 통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트럼프 행정부와 직계 라인입니다. 그럼 간단하죠. 줄 잘 선 거죠. 한국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서 제일 잘 치고 나가고 제일 잘 빨리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의선 대단하다. 역시 대단하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만 한국에서 현대자동차 위상은 뭐 잘 모르는 좀 낮은 편이지만 세계적으로 위상이 다르거든요. 전기차, 특히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분야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을 정확하게 잘 읽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경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한국은 현대는 사실 국내에 기타 등등은 그냥 사실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접어놓은 겁니다. 왜? 이제 내연차는 접는 시기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내연차를 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트럼프도 어차피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내연차가 필요한데 그래서 트럼프 좀 있으면 80 넘으면 자기는 이제 인생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트럼프가 하는 이 경제정책, 한마디로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인류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삼성이 말하는 것보다 더하게, 한마디로 효율성 좋고 생산성 좋고 이익이 많이 남는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나라의 관계는 나와 경쟁기업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두 개가 있었지. EU라고 하는 뭐 집단 경제 그룹 뭐 있었고 아니면 중국이란 재벌이 있었는데 중국은 이미 날리고 있잖아요. 거의 기업 대 기업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경영할 때도 나라를 기업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 해야 전 세계적인 경제가 또 다른 형태로 발전하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인물입니다. 지금 어제 알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테슬라 주가를 3천조까지 바라본다. 저는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저 얼마 전부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지금은 300조 부자지만 이제는 개인이 천조 달러, 천조국, 예전에 미국을 말할 때 미국 국방 예산이 천조였기 때문에 천조국이라 불렀잖아요. 그 미국 국방 예산과 같은 그 재산을 누군가 한 인간이 가지게 된다. 이제는 누가 과연 천조국이 될 건가? 천조로 부자를 가진 부자가 될 거냐? 엔비디아
젠슨과 지금 트럼프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한 명 뭐 AI 분야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지금 AI가 빅테크에 제일 관심 쏟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가 더불어 어떤 그 미국의 경제학자 그 예측해 놨더라고요. 테슬라 주가는 3천조까지 갈 것 같다.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 정도 돼야 뭐 일론 머스크가 천조 부자가 되죠. 저는 예측하기로 트럼프 행정부 끝날 때쯤 되면 천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쪽 저쪽 시점에. 제가 2035년쯤 되면 분명히 천조가 나올 건데, 와, 생각보다 빠를 것 같더라고요. 제가 비트코인 예측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2023년 정도 되면 한 5만 달러 가고, 최고 올라가고 20만 달러. 근데 그 예측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20만 달러까지 갈 거다 했는데, 웬걸 지금 제가 예상한 것보다 배로 뛰어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경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를 하나의 경쟁 국가로 보지 파트너로 보지 않을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국방부 문제가 된다면 누가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아니면 주한미군은 미군은 저기만 주둔시켜둘게. 오키나와에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북한이 내려오면 그때 들어와도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전혀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주의니까 실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동맹국이지만 상호 이익에 위배가 되면 굳이 뭐 억지로 도와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 저는 분명히 낙하된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승렬이가 능력이 없어가 낙하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푸시를 더하는 거죠. 아주 거대한 힘으로 푸시를 더하는 거죠. 제가 작년 말 올 초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때문에 영끌들이 팔기 시작하고 난리가 날 거라 했는데 지금 억지로 부동산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경매를 이제 못 버티니까 이제 팔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으로 계속 밀어놨는데 못 버티는 거죠. 그런데 압력이 더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정치도 불안하고. 그래서 저는 다 이렇게 표현하면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 제가 객관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릴게요. 잘 망하고 있다. 대한민국 망하는 거 멋지게 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망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확실하게 망해야 확실하게 일어섭니다. 그게 203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0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버틸까? 아니지 뭐 한 7년도 어떻게 버틸까? 제가 늘 하신 건 무엇을 상상하면 그 이상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내년의 경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내년은 더 팍팍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경제 준비가 아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주식하는 분들. 제 이야기가 너무 비관적이다. 아니요. 진짜 객관적인 겁니다. 트럼프가 자기 사람들 뽑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미국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미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배하는 것들은 다 쳐내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1기 때 트럼프한테 태업을 한 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연방 공무원들이 트럼프를 싫어하고 안녕하세요 진아리님. 연방 공무원들이 트럼프 정책을 반대를 하고 그냥 싫어했으니까 민주당 쪽이 많다 보니까 태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행정부 수장이 일을 시키면 밑에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일하고 있거든요. 연방 정부. 왜냐면 그때 본인이 너무 겪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좋은 사람 뽑아놨지. 일론 머스크하고 비바사미 인도계 이번에 공화당 경선주자 나왔던 사람. 공화당 인재 많더라고요. 그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비바사와 비비인가 비방가 그럴 겁니다. 아마. 도치 이원회 수장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 연설한 것도 있는데 정말 연설 잘했어요.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고 정말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연설을 보고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읽어보시면,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 나옵니다. 진짜. 우크라이나는 진짜 제가 예측한 대로 선 딱 끄고 끝입니다. 왜냐면 지금 그 얘기 벌써 나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안에서 나오고 있어. 이거 전쟁 더 이상 지속 못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길게 가봐야 내년이라고. 내년 가을까지밖에 못 간다고. 요번에 또 트럼프, 바이든이 나가면서 70조 또 줬잖아요. 어쨌든 내년 가을까지 버티라 이거죠. 왜? 연맥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그 행정명령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자기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말도 안 되게 미사일 개발할 거다고 핵 보유할 거다라니까. 그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고립화됩니다. 북한은 지금 요번에는 받잖아요. ICBM 기술 받아들이고 다 대가가 있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파병한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자기를 원하는 거 다 받았어요. 러시아한테. 그거 지금 뭘 거래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군 사기도 떨어지고 이제는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 20대들 가는 군대는 사실은 군대가 아니고 그냥 휴가 거의 개념이 우리가 볼 때는 훈련도 안 하지, 휴대폰 하지. 군대를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 교육을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복무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금 내 가지고 그냥 위병 훈련소 대충 시키고 가가지고 휴가 주는 거예요. 과연 진짜 북한하고 전쟁을 했을 때 백백년 벌어졌을 때 얘들이 뒤로 도망가고 총이를 쏘지 않나 다 이래 쏠 거예요. 군사훈련 안 받으니까 군사훈련 시키지를 못해요. 체력훈련도 마찬가지고. 특전사나 이런 특수부대는 더 안 갈려야죠. 영광 것 없죠. 이거 말하려면 밑도 끝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렵게질 건데, 왜냐? 우리는 이미 중국은 우리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팔 곳이 없어요. 우리는 중국과 척을 지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니까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출이 안 되고 돈이 이상하게 들다 보니까 엉뚱하게 튀었잖아요.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으로. 부동산으로 지금 돈을 넣는 게 비정상이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집 아파트를 하나 샀을지 모르지만 내가 산 아파트 때문에 나의 수익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기이한 현상이 대한민국에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누가 하냐고요. 진짜 이제는 사주팔자가 좋은 사람 극소수만 살아남고 극소수만 자격을 유지하고 전체 모든 것이 여러분 하향평준화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갑 자체가 얇아질 겁니다. 전부 다. 그게 윤석열 마지막 3기 동안에, 마지막 2년 동안에 나올 일입니다. 트럼프가 거기서 한 말 더 밟아주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지갑은 점점 더 줄어들고, 여러분의 통장 잔고도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세웠던,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90% 정도는 본인이 세웠던 포트폴리오가 다 망해갈 겁니다. 망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핑크빛 미래, 장밋빛 미래만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입장에서 세워놨던 포트폴리오가 되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90%가 중산층에서 지금부터 한 단계, 두 단계 더 내려가야 대한민국이 발전을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중산층에서 내려가가지고 정말로 극빈층까지는 안 가더라도 송길령 작가의 말은 근근히 먹고 살고 내가 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잡, 세컨잡 뛰어야 되고 내 월급도 받고 안 돼요. 밤에 일을 하든 뭐 이런 정도까지 가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절반 이상 한 80%, 70%, 80% 올라오고 대신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부자들이 나오고 부의 편중이 발생해야 됩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죠. 부의 편중이 반드시 발생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납니다. 이렇게 야야하면 제가 미친놈이라고 이상한 사람 될 건데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주역의 이치입니다. 가난해지고 대다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능력으로 인간성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하늘은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잘 되게 됐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밑으로, 능력 가진 사람은 위로 딱 두 개입니다.
능자와 노자 하나 차이지만 능력은 위로, 노력은 밑으로입니다. 내 삶을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 포트폴리오, 내 미래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하행 에스컬레이터 타실 겁니다. 나는 뭐 몰라 그냥 운이 좋은 것 같아. 아니 그냥 우리 부모님이 운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거든. 나 이 정도 받아야 되겠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예 상향 엘리베이터 타세요. 바로 올려드립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내리다가 계속 이렇게 가지고 왔다 갔다 엘리베이터는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일성으로 분명히 한다는 게 뭡니까? 불법 이민자 추방. 한 400조까지 든다는데 그거 다 쓰겠다는 거죠. 왜? 그들은 400조의 절반 이상을 정부 부처를 하면서 뭡니까 정부 효율화를 하면서 정부 잘라내고 그 비용을 줄여서 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이민자 돌려보내고 얘네 베네수엘라나 멕시코로 이민자 비행기 태워서 보낼 거잖아요. 시리아 같은 중동에도 보낼 겁니다. 돌려보내고 이 양반은 어떻게 하는지 아닙니까? 돌려보낸 비용 다 받습니다. 나중에. 그냥 자기 내 돈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냥 일단 태워 보낼게. 다 받아라. 다 돌려보내고 인당 비용, 들어간 비용 다 받는 사람, 다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 해야 되죠. 저라도 그래 할 겁니다. 저는 진짜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하여튼 그래 할 겁니다. 누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럼 미국은 속지주의니까 미국에 태어난 애가 있는데 인도주의적으로 그러면 부모가 애를 갈라놓을 겁니까? 그러잖아요. 갈라놓을 거다. 데리고 가든지. 나가라. 니는 불법이고. 이건 인정해줄게. 놔두고 가라. 그럼 애가 구하러잖아. 그럼 데리고 와라. 구하러잖아. 그걸 나한테 묻지 마라. 법대로 하겠다. 인도주의 그 필요 없다. 휴머니즘 필요 없다. 너그는 인간이 아니다잖아요. 너그는 합법적인 인간이 아니다. 합법적인 인간이 우린 필요하다. 그게 다른 의미에서 진정한 보수입니다. 그래서 인물 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성렬대 망하고 있는데 이번엔 푸시 확 밟아줍니다. 위에서. 현대는 정말 멋진 그룹이라는 거. 그리고 현대를 잘 보시고 현대와 다른 것들 잘 보시고 그들의 행보를 잘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은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노력하신 분들은 내려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과 노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앞일을 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